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불교 단원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불교, 그다음에 조선의 불교, 뭐 별로 할 것도 없는데 감잡기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270조 힘차게 달려가 봅니다. 자, 고려의 불교. 역시 뭐 고려도 불교 나라죠. 예, 불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조가 적극적으로 불교를 숭불 정책이죠. 그래서 태조가 적극적으로 지원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연등의 팔관에,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북교 나왔는데 북교가 아니라 이제 불교죠. 오타가 났습니다. 불교와 유교가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요것이 조금 다른 점이죠. 불교와 유교가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배치되는 거였죠. 숭유 억불 정책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토속신앙 풍수지리설 융합된 거.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불교까지 짬뽕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행사가 바로 뭐죠? 팔관회였죠. 자, 그 다음에 광종의 고려 초기의 불교 통합운동 보겠습니다. 광종도 굉장히 이제 불교를 중요시하겠는데, 일단 규법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주지스님인 균여입니다. 균유전을 지었던 균여, 네, 이때 등장을 해요. 자,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다라는 겁니다.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화엄종을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선종 역시 통합하려 하였는데 별로 이제 성공하지 못해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면 노력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중국에서 천태학을 도입해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도입하려 했으나 여기 이 중국으로 건너간 이 스님이 중국 천태종의 최고 넘버 원이 되어버리죠. 교조가 되어버리죠. 또 그 다음에 재관을 시켰어요. 재관을 이제 천태사 교의라는 책도 지었고, 근데 중국 천태종 발전에 공헌을 했습니다. 근데 교육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여기 의통이라든가 재관이라든가 중국에 보냈는데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통합 못하는 겁니다. 균여도 통합을 못하고, 어찌됐건 통합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고려의 불교가 교려가 아니라 고려입니다. 고려 초기에는 뭐 중심으로 하려고 했다? 교종 중심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교종 중심으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신라 말기에, 신라 하대 때는 중앙 진골귀족들의 어떤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서 선종이 오히려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 세우고 나니까 옛날에 어떤 그 초반기 때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건지 다시 교종 중심으로 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 세력이 이제 보수 세력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통합운동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그 의천, 문종의 아들이죠. 왕자입니다. 왕자. 자, 흥왕사를 근거지로 했다라는 겁니다. 흥왕사. 이 고려에 있습니다. 고려에 있는 절이에요. 흥왕사. 이 절에서 누가 역시 마찬가지로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누가? 의천이. 흥왕사에서 모두 했냐면은 의천이 속장경을 이게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뭐를 세웠대요? 국청사라는 절을 지었대요. 흥왕사를 근거지로 맨 처음에 국청사를 절을 지어서 천태종을 창시했습니다. 광종 때 천태종을 도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천태종을 창시했어요. 자, 여기에서 교관겸수 중심 제시어가 교관겸수를 강조해. 교는 뭐냐? 교종의 교자죠. 교학입니다. 일단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참선해라. 수행해라 라는 겁니다. 수행해라.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들 교와 수 가운데서 뭐가 더 중요하죠? 교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근데 통합이
성공했다 못했다? 실패했다라는 거죠. 실패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고려 중기 때인데, 그러면 언제 통합이 성공하느냐? 언제 통합이 성공하느냐? 바로 이제 후반기 들어가서 바로 진울입니다. 보조국사 진울 불교 통합. 이때가 언제 때예요? 무신집권기죠. 그럼 무신집권기가 지원을 해주더라, 무신들이. 그럼 무신들은 문벌귀족들처럼 굉장히 학문에 밝고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교종 중심에 이런 거 싫어. 그럼 뭐 중심으로 가는 게 좋아? 선종 중심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답은 나왔네요. 진울은 선종 중심으로 통합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선사라는 절입니다. 절. 나중에 이 절이 뭘로 이름 바꾸냐면 송광사로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수선사나 송광사나 똑같은 겁니다. 백운동서원이나 소조서원이나 똑같은 것처럼. 네. 그런데 결사, 조직을 만드는데 그 조직의 이름도 수선사야. 수선사. 그래서 선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합하고자 조계종을 창시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가장 많은 종파가 조계종이죠. 자, 조계종은 내가 곧 부처다,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돈오. 내가 부처야. 돈오와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돼? 꾸준히 수행해야 돼. 꾸준히 수행해야 돼. 수. 그래서 점수예요. 점수. 점점 수행해라. 점수. 그래서 합해서 도노 점수. 이 뜻이 알겠죠? 도노가 뭐라고? 내가 부처야. 내가 부처. 내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견성오도 할 때 오 똑같아요. 자, 선종의 수행 방식인 정이 뭐라고요? 참선입니다. 참선. 바르게 앉아가지고 참선 쫙 바르게 앉아야 되겠죠? 이게 누워서 참선 돼요? 누워서 참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삐딱하게 다리 꿇고 앉아서 참선 돼요? 안 되죠. 바르게. 그죠? 그러면 교종의 수행 방식인 해는 뭐예요? 이 지혜를 쌓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 그래서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 정해 쌍수.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정이 뭐라고요? 수행하는 거. 바르게 앉아가지고 삐딱하게 앉는 거 아니에요. 해는 뭐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자, 정과 해가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정해 쌍수. 둘 다 중요한데 뭐가 더 앞서요? 여러분들 정이 더 앞서잖아요. 그래서 선종 위주로 교종을 통합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과로 최씨 정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조계종은 불교 통합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대단한 일한 거죠. 이렇게 진울이 이 선종 위주로 불교를 통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둡니까? 바로 당시의 집권층, 무신집권층이다. 특히 또 최씨 정권이다. 그거를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타 다른 스님들 보겠습니다. 해심이에요. 역시 이제 국사예요. 우리가 국사나 왕사나 이런 걸 하는 거는 왕의 스승, 왕사, 국가의 스승, 국사 이렇게 높은 스님들한테 붙여주는 이름이고, 해심, 유불일치설. 진울의 제자였습니다. 해심은 유교와 불교가 뿌리가 모두 같아. 예, 모두 같아요. 자, 이걸 주장을 했어요. 불교하고 유교하고 다른 게 아니야. 사실 최승로 같은 사람들은 좀 약간 불교를 좀 싫어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국초부터, 아까도 공부했지만 국초부터 유교와 불교를 서로 배척관계로 보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해심은 유교와 불교가 서로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요때 해심이 진울의 제자니까, 그죠? 무신집권기 그 이후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리학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뭐가 없었다? 거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리학도 유학의 일종이니까 거부가 없었다.
반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늘어왔다라는 겁니다. 성질과 이치죠. 성질과 이치. 성질과 이치. 성량은 성질과 이치. 근본, 본성, 인간의 본성,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 이거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나왔던 불교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나의 본성은 무엇이냐? 나의 본성, 견성, 나의 본성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심. 네. 그래서 성략이 들어오는데 거부 반응이 없었다. 네. 어느 정도는 성리학이 딱 들었을 때, 아, 그래. 왜냐면 불교에서 견성 5도 이거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불교 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무신집권기 때에 여러분들 이제 뭐 아까 나왔던 수선사 결사했죠. 수선사. 네, 교종이 이렇게 뭐 귀족들의 지원을 받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서 좀 화려해지고 하면서 수선사 결사 운동 이걸 하면서 이제 승려는 어떻게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독경. 그리고 선을 수행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해야 돼?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 이것이 중요하다. 응? 당시 불교는 광종이 뭐를 했습니까? 과거라면서 과거에 승과가 있었죠. 이 승과는 스님들 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스님이 되고 싶어. 예전에 스님들은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어요. 애도 낳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삼국시대라든가 고대의 스님들이라든가 중세, 고려의 스님들은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존경도 받고 국가로부터 또 뭐도 받고 이 토지도 받고. 예. 그래서 이 승과가 스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과거냐는 거죠. 아니에요. 승과는 뭐를 주는 거예요? 승계를 주는 거예요. 스님들의 이 높고 낮음, 그것을 결정해 주는 과거이지, 시험이지, 스님을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광종이 승과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불교를 어떻게 했다? 숭상했다라는 거예요. 숭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교종 승려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진울은 그러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승려는 뭐를 해야 된다? 노동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런데 한편 요새라는 스님이 납니다. 요새 스님들이 무슨 노동을 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요새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도 스님들이 말이야 노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야. 못됐어. 요새 백년사라는 절입니다. 강진, 전라도 강진이죠. 백년사에서 조직을 했어요. 백년결사예요. 백년결사. 이 조직 이름도 백년결사예요. 백년결사. 자신의 행동에 참회하는 법화신앙. 이거 불법이다라고 그러죠. 불법. 이게 불법이다 할 때 이게 법률이 아니고요. 이 법화신앙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다 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화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요새 스님들이 무슨 자꾸 노동을 자꾸 강조를 해. 이 스님은 조계종 계열이 아니라 천태종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 백년결사는 어떤 조직으로 가는 겁니까? 교종 위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큰 호응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자, 원나라 감석기로 갈게요. 원나라 감석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우라는 승려님이 계셨는데, 이 승려님과 이 신진사대부들이 불교의 폐단을 비판합니다. 불교의 폐단이 원나라 간섭기 때에 왜 나타났죠? 원나라에 빌부터 먹는 세력이 있었죠. 걔네들이 누구예요? 권문세족이었죠. 그래서 고려 말기 때는 이 권문세족들이 불교를 좋아하는데, 여기에 나왔던 교종과 선종과 다른 불교입니다. 원나라를 좋아하니까 원나라 애들이 믿었던 불교가 라마교예요. 라마교.
이 라마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얘네들이 이 라마교 우리가 뭐 딜라이 라마 이렇게 있잖아요. 저기 티벳, 예? 이렇게 있잖아요. 살아있는 부처. 우리나라도 방문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거기는 굉장히 검소하고 그런 아름다운 불교 종파인데 이 라마교가 원나라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치스러운 종교로 변질이 되어버려요.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권문세족들이 사치스러운 불교로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찰에 막 후원을 해요. 그러면 이 사찰에서 있는 스님들도 이제 돈 맛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 사찰에서 뭘 합니까?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를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들이 고려 말기 때에 원나라 간섭기 때에 등장하게 되다 보니까 특히 신진사대부들이 불교가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싫은 거예요. 얘들은 뭘 공부했대요? 학문적 기반이 뭐예요? 성리학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해심 나왔잖아요. 이 해심의 유불일치설 때문에 성리학이 들어오는데 거부 반응이 없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불교의 덕을 받아서 성리학을 공부했던 이 사람들이 이 권문세족들에 의해서 부정부패가 너무 심한 이 불교를 비판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장경 하네. 대장경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장경. 자, 대장경이란 말이 뭐예요? 불교 경전이죠. 불교 경전입니다. 부처가 설법한 교리인 경이 있고요. 대장경에는 경이 있고 교단에서 지켜야 할 율법, 율이 있죠. 그죠? 우리가 뭐 천주교라든가 또 그다음에 뭐 기독교라든가 이런 데는 뭐 또 10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율이 있죠. 그다음에 경과 율에 대한 해석. 경과 율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좀 쉬운 거 해석, 론이 있습니다. 론. 이거를 3장이라고 불러요. 경, 율, 론을 3장이라고 하는데 이 3장을 체계화하는 것을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3장이 안 들어가면 대장경이 아니게 되는 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초조대장경 맨 처음에 만들었다. 초조대장경 맨 처음에 만들었어요. 초조대장경 왜 만들었느냐? 초조한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왜? 어마어마한 애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거란족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현종 거란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처의 힘을 빌어서 물리치고자. 어떻게 본다면 약간 그 호국불교적인 성격이 강하죠. 우리가 탑 하나 지면서 외놈 저기 외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일본 놈들 물리쳐 주세요. 백제 물리쳐 주세요. 고구려 물리쳐 주세요. 했던 그 황령사 구축 목탑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거란족을 물리쳐 주세요. 대구 부인사에 맨 처음에 보관했는데 누가 쳐들어왔을 때 몽골 침입 시에 소실되었다. 없어졌다라는 게입니다. 초조대장경. 어찌됐건 초조대장경 만들면서 거란족을 물리쳤어요. 와, 우리는 정말 부처님이 보호하는 나라야. 아유 행복해라. 아유 행복해라. 그러면 그거 행복한 마음을 이제 더 이어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속장경을 만들었어요. 속장경을 만들어요. 이 속장경 뭐겠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의철이 만들었죠.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아까 흥왕사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자, 시험 문제 속장경은 대장경 속편입니다. 대장경 속편이에요. 속편. 그래서 속장경이에요. 자, 고려 우리나라죠. 그 다음에 당시에 중국이 있던 송나라. 그 다음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강대국 요나라.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 요 대신 뭐를 갖다가 많이 내면 금을 갖다 놓는데 금 절대 아니야. 일본도 들어가. 일본도 절대 아니야. 우리는 얘네들 무시해. 고려 송요예요. 아시겠죠? 이것들에 대한 주석을 모아서 교장을 편찬을 했다라는 거죠. 주석을 모은 거예요. 주석을 모았기 때문에 아까 대장경이 되려면 경율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석을 모은 거기 때문에 대장경은 아니다. 대장경의 속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대장경. 제조, 다시 만들었다라는 거죠. 다시 만들었다. 이른바 8만 개를 만들었다. 8만 대장경. 너무너무 유명하죠.
이 목판이 8만여 장이 되는데 이 8만여 장 앞면만 있어요? 앞, 뒷면, 양면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양면. 이게 왜 만들었습니까? 이게 불타 없어져서. 누가 불타 없어요? 몽골 애들. 그래서 몽고 침입 시에 몽골 애들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항복을 안 하네. 미치고 팔짝 뛰겠네.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쟤들 왜 항복을 안 하나? 쟤들 왜 저렇게 힘들 텐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서, 부처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서 정신적인 지주가 딱 있었던 거예요. 이 부처에 대한 어떤 이 불교 신앙, 저거를 무너뜨리자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어디 갔어요? 초조 대장경을 불질러 버렸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아주 높은 상징이 황룡사 구축목다, 전부 다 불교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인들이 우리는 이제 나라가 망할 거야. 우리는 이제 의지할 데도 없어. 우리의 정신적 지주는 이제 없어진 거야. 부처님이 우리나라를 버렸어. 그래서 당시에 집권하고 있었던 최후가 이 시리에 빠진 고려를 다시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대장경을 만든 거예요. 어디에서? 수도가 강화도니까. 근데 나중에 조선 초에 해인사로 옮겼다. 합천 해인사 옮겼습니다. 자, 해인사의 대장경판은 9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대장경은 2007년도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에요. 기록이 됐으니까. 자, 뭐가 더 먼저 됐을까요? 네, 대장경판이 먼저 됐어요. 판전이. 아니, 판이 아니라 판전. 판전이라는 건 뭐예요? 건물이에요. 건물. 그 건물이 조선시대 때 지어졌던 그 건물이 먼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나중에 대장경판은 기록유산으로 나중에 되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장경판이 먼저 되고 대장경판전, 그 건물이 나중에 된,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272쪽 이제 석탑과 승탑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아주 쉽게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여의 무량사 5층 석탑, 네, 삼국의 석탑 모습 계승했다고 그랬죠. 삼국시대 3층, 5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삼국의 석탑 모습. 자, 평창에 월정사 8각 9층 석탑, 다각 다층탑으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9층, 높게 올라간 거예요. 높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의 석탑 모습 계승했다라는 말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월정사는 6.25 때 불타 없어졌죠. 그 밑에 있었던 상원사는 불이 안 탔고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주지스님, 상원사를 지키는 주지스님이 우리나라 국군이 이 상원사를 이 공산군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 해서 태우고 철수해라 그랬는데, 주지스님이 태우려면 나가지고 같이 태워 해가지고 그냥 안 태우고 철수를 해서 상원사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월정사는 불타 없어졌는데, 이 석탑이니까 이건 태우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개성에 있는, 개성에 요거 중요합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어요. 10층 석탑. 이게 원나라에서부터 10층까지 갔어요. 10층. 우리는 보통 홀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9층인데 10층 짝수잖아요. 그래서 원의 석탑, 굉장히 화려한 거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석탑은 뭘로?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대리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비싼 대리석을 수입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이것을 계승해서 조선 초에 세조가 어디? 파고다공원 원각사라고 그랬죠. 거기가 원각사지 10층 석탑, 요거를 그대로 모방한 거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승탑이 나옵니다. 승탑 하면 뭐가 있다고요?
누구의 사리가 있다고요? 스님의 사리가 있는 겁니다. 스님의 사리.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팔각원당형. 여기 팔각원당형. 그렇죠? 작죠. 이렇게 자꾸 이제 여러분들 응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불상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드립다 외우지 말고 이름만 여러분들이 한번 딱 뜻만 한번 의미를 음미해 보세요. 철불이에요. 철불. 뭘로 만들었어요? 철로 만들었어요. 철로. 근데 석불은 이제 뭘로 만들었어요? 예, 돌멩이로 만들었죠. 대형이래요. 대형. 대형. 하남시에 있는 하사창동 철조 석가 열애자상 철로 만들었습니다. 논산 관촉사에 있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렇게 있어요. 거대한 크기입니다. 영주 부석사에 있는 영주 부석사에 있는 소조 열애 좌상. 자, 철불로 만들었고 보통 철불로 잘 안 만들잖아요. 보통 청동으로 만들어요. 청동. 예, 동으로 만들어. 구리로 이제 만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금을 입히죠. 도금을 하죠. 그러면 금동이 되는 거죠. 금동. 그 다음에 석조 미륵보살 입사. 이것도 엄청나게 거대한 크기예요. 이것도 철불이나 석불이나 거대하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개성이에요? 아니죠. 하남시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논산에 있어요. 자, 지방에 있습니다. 도시가 아니라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지역색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데? 호족이잖아요. 호족. 그죠? 그럼 이 호족들의 세력이 남아 있었을 때는 고려 시대에 언제예요? 고려 초기죠. 고려 초기. 고려 초기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내가 이 동네의 호족인데 내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왔단데 그러면서 딱 이렇게 크게 철로. 또 그 다음에 이걸로 금동하기에는 조금 이제 힘들어. 근데 좀 뭔가 나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크면 클수록 이제 비싸니까 금동으로 좀 힘들고 철이라든가 돌멩이로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주 부석사에 있는 소조 열애 좌상은 생긴 모습이 뭐와 비슷합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뭐와 비슷해요? 이 석굴암의 본존불상과 비슷해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동을 입혔어요. 그러면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아, 그래서 신라 양식을 계승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뽀를 외우지 마세요. 자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이게 제가 했던 얘기를 아주 멋진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고려의 불상의 특징 고려불상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고려 초기에는 주로 철불이 유행했고 이는 사찰을 후원하던 호족과 관련이 있다. 또 신라불상에 대해 커지면서 인체의 구성이 불균형해진 거대한 석불도 만들어졌죠. 이것도 역시 지역적 특색이다라는 겁니다. 지역적 특색이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하남시에 있는 철로 만들어진. 그 다음에 이게 관촉사 입상입니다. 입상.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저도 이거 실제로 한번 가서 봤는데 사람이 요만해요. 요만해. 크지 않아요. 요만해. 그 다음에 요거 영주 부석사에 있는 소조열애 좌상. 그 석굴암에 있는 본조불상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신라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라를 계승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의 불교가 있습니다. 조선의 불교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은 숭유 억불 사상의 영향으로 불교 사상이나 예술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의 활약,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산대사, 삼형대사, 임진왜란 때 건축물로는 17세기 들어가서야, 그러니까 조선 후기 들어가서야, 예? 김제불상사 미륵전, 구리의 화엄사 각황전,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 이런 것들이 건립되었다. 우리가 건축할 때 했었죠. 18세기 들어오게 되면 이제 누가 후원을 해줘요? 분원과 상인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식성이 강하죠. 좀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려놓죠.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안성 성남사 이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핵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너스로, 이게 뭐예요? 원각사 창건 때 세워진 것으로 그 원각사지 십층석탑이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너스로 경천사지 십층석탑하고 원각사지 십층석탑하고 이런 비슷하게 생겼죠. 네. 자, 이것이 이제 법주사 팔상전, 쌍계사 대웅전, 아주 그냥 장식미가 화려하게끔 그냥 단청해 놓은 거 보세요. 여기 단청해 놓은 거 보세요. 그죠? 감잡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진울의 정예결사문과 그의 불교 사상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는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며 세속의 일을 골몰한다.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고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사실 이게 이 진울이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해도 이건 풀 수가 있어요. 지금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며 세속의 일에 골몰한대요.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는 무슨 덕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로만 빠삭하지 행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진울. 옳지 않은 것. 1번. 당시 백성들의 신앙적 욕구를 수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여하는 법화사상. 자, 법화사상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새 백년결사했던 요새죠. 요새. 그 다음에 2번. 선과 교학은 근본이 둘이 아니라는 정해쌍수를 사상적 배경으로 철저한 수행을 강조했다. 네, 맞고요. 3번. 깨달음과 꾸준한 실천을 강조하는 도노점수. 그렇죠? 4번. 선종을 중심으로 교정을 포용하는 선교 일치 사상을 수용했다. 네, 맞습니다. 정답 1번. 자, 다음 문제 2번. 자, 통일신라의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통일신라의 불교. 통일신라의 불교. 해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를 순례했다. 그래서 왕호 천축국전을 지었죠. 네, 맞습니다. 통일신라 스님이에요. 승랑이 중국에서 활약하면서 삼론종 발전에 기여했다. 삼론종은 승랑이 중국에서 활약하면서 삼론종 중국에서 이거 잘 모르죠. 그럼 내비두세요. 내비도 진표가 금산사를 중심으로 법산종을 선배하다. 법상종이죠. 법성종이 아니라 법상종이에요. 종교운동을 했는데 실제로 좀 이따 설명합시다. 모르니까. 네. 왕실과 귀족의 지원을 받은 흥왕사, 현화사 등이 큰 사원이 세워졌다. 왕실과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개경에 세워졌죠. 흥왕사는 우리가 배웠네요. 의천. 헌화사는 뭘까요? 헌화사는요. 현종하면 거란족, 그렇죠? 현종이 부모의 명복을 비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절을 지은 건데, 그러면 일단은 얘 절대 고르면 안 되겠네요. 그죠? 리을을 절대 고르면 안 돼요. 리을. 그럼 리을 들어간 거 다 빼버려요. 3번과 4번. 그럼 니은과 디귿을 가지고 우리가 놀아봐야 되겠다. 승랑은 고구려의 스님입니다. 스님. 자, 진표가 통일신라의 스님인데 금산사라는 절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금산사 백제 땅에 있는 절인데 이 금산사가 어떤 절이냐면 견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절이에요. 견훤이 견훤의 아들 신검이 자기를 후계자로 안 해주고
그 배다른 동생인 금강을 후계자로 이렇게 황태자로 해준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어 버렸죠. 가두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견훤이 이제 탈출해 가지고 어디에 투항을 해요? 고려 왕건에게 투항을 하잖아요. 그 절이에요. 그 절. 금산사는 무왕 때 지어졌다라고 그래요. 백제 무왕 때. 그러다가 이것도 이제 추측인데 진표라는 스님이 굉장히 대규모화 시켰다라고 얘기하죠. 대규모화 시켰다라고. 그럼 언제입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예요. 통일신라 시대. 그래서 이거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다라는 겁니다. 기역과 디귿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고려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건은 승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승과를 실시했다. 아까 제가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했던 것이죠. 그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스님을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의처는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천태종을 만들었다. 맞습니까? 의처는 그렇죠. 흥왕사,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흥왕사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국청사로 자기가 지었죠. 진울은 수선사를 중심으로 불교개혁 운동을 주도했다. 그렇죠. 요새는 백령사를 조직하여 선종을 정패했다. 요새 누가 스님들 노동하라고 그래. 그래서 선종이 아니라 뭐예요? 교종이죠.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풀으셔도 불교 관련된 문제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다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뭐랄까요? 그 경쟁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이런 문제를 잘 풀 때 남들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테마죠. 벌써 이제 심장이 뜨끈뜨끈해집니다. 예, 열정이 막 생겨나요. 예, 독립전쟁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또 힘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독립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부가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독립전쟁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독립전쟁에 대해서 힘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